백발이 성성한 장세훈이 위압적인 기운을 뿜으며 들어섭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를 본 세훈의 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집니다. 누가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했나? 세훈의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집니다. 한 과장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여긴 구청 민원실입니다. 질서를 지켜야지요. 나는 장세훈이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장세훈 말이야. 민원실 안이 순간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내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는 걸 잊지 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도 여전히 어둑한 복도를 따라 박미정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올해 51살, 결혼한 지 20해가 넘은 미정의 어깨는 세월만큼이나 무거워 보입니다. 손에는 크고 작은 서류 봉투들이 들려있고 가방 안에는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온갖 증명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또 구청이네. 미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정수는 새벽부터 회사에 나가버렸고 대학생인 아들 민호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언제나 미정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업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정은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봅니다. 아들 민호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시아버지의 의료비 지원 신청서, 그리고 남편의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서까지 하나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들 뿐입니다. 남편 정수에게 함께 가자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정수는 늘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이런 일은 더 잘하잖아. 나는 서류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정수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핑계처럼 들릴 뿐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미정은 휴대폰으로 구청 운영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은 늘 붐비니까 일찍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학금 관련 서류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꼭 처리해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미정은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필요한 도장은 다 가져왔는지, 신분증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증명사진은 충분한지, 혹시 빠뜨린 것이 있어서 헛걸음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공서 일이라는 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구청으로 향하는 길, 미정은 지난주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똑같은 서류를 내려갔다가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 때문에 울면서 돌아온 일 말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면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뭐가 미비한지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김 아주머니의 하소연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미정은 오늘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들 민호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는 이 장학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수의 사업이 요즘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집안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거든요. 시아버지의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는 요즘 병원 다니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미정은 속으로 투덜거리며 구청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정과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여성들이지만 젊은 직장인들과 어르신들도 몇몇 보입니다. 모두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고 표정들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휴, 오늘도 사람이 많네요.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미정에게 말을 겁니다. 요즘 민원실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서류 하나 내려고 해도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고. 미정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민원 업무가 훨씬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년인 미정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직접 구청까지 와야 하는 거겠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미정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벌써 3번째 방문이에요. 매번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창구에서 기다린 다음에야 그런 말을 해주니까 시간만 버리게 되죠.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미 여러 번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공무원들의 까다로운 잣대를 생각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드디어 민원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정도 가슴을 두근거리며 줄을 따라 움직입니다. 민원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벽면에는 온갖 공고문과 안내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고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뽑습니다. 28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15번입니다. 아직 한참이나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다시 한번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반이 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점심시간 전에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미정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8번 고객님 어디 계세요? 드디어 미정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정은 서류 봉투를 꼭 안고 창구로 향합니다. 제발 오늘은 순조롭게 끝나길. 미정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담당 공무원 앞에 섭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28번 고객님 어디 계세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창구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정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는데 미정이 앞에 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서류를 처리하러 왔는데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과장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부터 내놓으세요. 한 과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런 사정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정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차례대로 꺼내 놓았습니다. 먼저 아들 민호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까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과장은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기본도 모르는 서류를 들고 와요? 한 과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건 일반 증명서잖아요. 그리고 소득 증명서도 최근 3개월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건 2달 전 거네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도 그런 세부 사항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이 뭐가 정확해요? 직접 와서 물어봐야죠. 이런 것도 모르고 공무원한테 일만 떠넘기고. 한 과장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와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는 접수할 수 없어요. 다시 작성해서 오세요. 한 과장은 서류들을 미정 쪽으로 밀어내며 다음 민원인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다른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남편의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서도 처리해야 했거든요. 한 과장은 다른 서류들도 대충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네요. 의료비 지원 신청서는 병원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없고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병원 진단서는 따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요. 미정이 항변했지만 한 과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미리 알아보고 와야죠.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한 과장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대체 상식이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공무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으로 여러 번 확인해 봤고 필요한 서류 목록도 꼼꼼히 확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더 가져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목록으로 적어주시면. 아이고 참,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한 과장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봐요. 장학금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 3개월 소득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가 필요하고 의료비 지원은 진단서와 영수증, 원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또 필요해요. 미정이 메모를 하려고 펜을 꺼내자 한 과장은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메모할 시간 있어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것 안 보여요? 다시 와서 제대로 된 서류 가지고 오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민원인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앞에서 시간만 잡아먹고. 미정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미정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한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규정은 규정이고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할 수 없어요.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다고요. 한 과장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들의 장학금 마감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시아버지의 의료비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과장은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제발이 뭐예요? 여기가 부탁하는 자리예요?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다음 분. 한 과장은 다음 민원인을 부르며 미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민원인들 중에서도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다는 표정들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 처리하기에도 바빴거든요. 한 과장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하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한 과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미정은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미정은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정은 창구에서 물러나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장학금은 정말 절실했고 마감일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남편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구청인데 서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만 정수는 회의 중이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로라도 일부는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창구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들 중에서라도. 한 과장은 미정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왔네요. 아까 설명 안 들었어요? 서류 미비하면 처리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미정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한 과장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나? 규정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한 과장이 갑자기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상식이 있습니까? 남의 말을 듣긴 듣는 거예요? 민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과 한 과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한 과장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시간만 낭비하고. 한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준비는 제대로 안 하고 와서 공무원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준비성이 없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아휴, 기본도 모르고. 미정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 대학 등록금이 걸려 있어서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과장은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등록금이 뭐가 어쨌다고요?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규정은 규정이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아서 미정이 애원하듯 말하자 한 과장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감일은 왜 미리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와서 우리한테 떠넘기면 되는 줄 알아요? 한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요즘 문제야. 민원인이라고 다 들어줄 수 없는 거라고.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릴게요. 미정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과장은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무릎까지 꿇겠다고요? 그런다고 규정이 바뀌나요? 한 과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서류나 가져오세요. 민원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미정은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민원실 바닥에 무릎을 대는 순간 미정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원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한 과장은 그런 미정을 내려다보며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장학금을 못 받으면. 미정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 가정사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한 과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서류 갖춰서 다시 오세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일도 처리해 드릴 수 없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민원인들의 불만도 점점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없다고요. 빨리 처리하시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원실 문이 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온몸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미정의 시아버지 장세훈이었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며 들어선 노인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78살의 장세훈, 미정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평생 쌓아온 권위와 엄격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세훈은 민원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무릎 꿇고 있는 미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세훈의 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미정아. 세훈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미정은 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 무릎 꿇고 있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재빨리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했나? 세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군대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분노를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과장은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여긴 구청 민원실입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질서를 지켜야지요. 질서? 세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질서라고 하는 건가? 구청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지? 아까 그 여자 가족인가 봐. 어떻게 될까? 민원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미정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세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운은 천천히 한 과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수십 년간 군대에서 쌓아온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자네가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그 공무원인가? 저는 규정대로 한 것뿐입니다. 한 과장은 뒷걸음질치며 변명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규정대로. 세운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규정이라는 게 국민을 무릎 꿇게 하는 건가? 그게 자네가 배운 공무원의 도리인가?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민원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미정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당당한 모습과 올곧은 말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저 공무원 늘 저런 식이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정말 지나쳤어요.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할 수 없는 거라고요.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할 권리가 어디 있나? 세운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 자네가 한 일이 국민을 섬기는 일인가? 미정은 시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시아버지가 보게 되다니.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자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것뿐인데. 세우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다시 한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과장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규정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서류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될 일 아닌가? 세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큰 소리를 치고 모욕을 주는가?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인가?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분 말씀이 옳아요. 민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과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뭐 시장 바닥이에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세운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는 건가? 연세 많은 사람한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긴 공적인 장소라고요. 한 과장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창구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뭐가 심해? 규정대로 하는 게 뭐가 심하다는 거야. 한 과장은 동료 직원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보시오, 젊은 직원. 저런 사람이 과장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군. 민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한 과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너무해요.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항의라도 해야겠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 과장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무엇보다 질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질서라고? 세훈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 질서인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질서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원실 문이 다시 열리며 구청의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구청의 총무과장과 몇 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총무과장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둘러보더니 한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과장, 무슨 일입니까? 민원인들이 항해 전화를 넣었다는데. 총무과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과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분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요. 서류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와서. 억지? 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총무과장은 세훈을 바라보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노인에게서는 특별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내가 누구인지 궁금한가? 세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장세훈이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장세훈 말이야. 민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얼굴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소장님이시라고요? 그렇다. 40년간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장세훈이다. 세훈의 목소리는 더욱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니 이 나라가 과연 내가 지켜온 나라가 맞나 싶군. 한 과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장군 앞에서 큰 소리치며 위세를 부린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규정? 세훈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군에서 40년간 지켜온 것도 규정이다. 하지만 규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총무과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역 장군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과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한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접수를 못 해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부탁하시는 바람에 부탁한다고 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는 말인가? 세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무릎 꿇게 할 권리가 어디 있나? 주변에서 지켜보던 민원인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저 과장, 늘 저런 식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혼나야 해요. 미정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주는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안 괜찮다, 미정아. 세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다른 국민들도 이런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세훈은 총무과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군에서 배운 것은 부하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은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괴롭히고 있지 않나? 총무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과장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군대입니까? 민간구청이라고요. 규정은 규정이고 아무리 장군이라도. 그 순간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민원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태역 장군의 위압감이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전투에서 살아남고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며 나라를 지켜온 사람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야. 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어. 한 과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차가웠고 동료 직원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지. 세훈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이 나라를 지킨 이유는 바로 저런 착한 며느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런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미정은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셨다니. 총무과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즉시 해당 민원을 처리해드리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치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내 며느리의 민원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네, 물론입니다. 지금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한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과장, 어서 처리해드려요. 하지만 한 과장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정말 미비해서. 뭐가 미비한가? 세훈이 직접 서류를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총무과장도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한 과장. 한 과장은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류는 처음부터 처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 까다롭게 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주시오. 세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켜보겠네. 민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 과장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세훈이 의자에 앉자 민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역 장군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총무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떤 부대에서 복무하셨는지. 제3군단에서 마지막으로 군단장을 했다. 세훈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도 그의 경력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군단장이라는 것은 수만 명의 장병을 지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장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다. 나는 그저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지키려고 했던 국민들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한 과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없던 서류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까다롭게 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한 과장. 세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다. 진짜 리더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야. 한 과장이 고개를 들어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공무원이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세훈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가 한 일은 봉사가 아니라 횡포였어.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민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의 말에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아버지의 모습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철학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다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한 과장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 과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동료 직원마저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규정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규정대로. 세훈이 민원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서류들은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나? 한 과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상세본이 아니라서. 그럼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될 일 아닌가? 세훈이 반문했습니다. 왜 큰 소리를 치고 모욕을 줘야 하나? 그게 공무원의 도리인가? 세훈은 일어나서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군에서 부하들을 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민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훈의 말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며느리일 것이고, 딸일 것이고, 어머니일 것이야. 세훈이 한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한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죄송합니다. 한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것이 아니야. 세훈이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해야 하는 거지. 한 과장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여성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과장이 미정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사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세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거지. 총무과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한 과장, 어서 민원을 처리해드려요.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한 과장은 이제야 제대로 된 태도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부터 처리해드릴게요. 이 서류면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정말요? 미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까다롭게 굴었어요. 한 과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도 이 서류면 처리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민원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잘 됐어요. 장군님 덕분이에요. 세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는군.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야. 한 과장은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장학금 신청, 의료비 지원, 사업자 등록 변경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한 과장이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은 접수증을 받아들며 감격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한 과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을 가족처럼 대해주기 바라네. 한 과장이 모든 서류 처리를 마치자 민원실 안에는 잠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세훈이 한 과장을 불렀습니다. 서류 처리는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한 과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사과는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세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앞으로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요. 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한 과장은 뜨끔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완전히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대가 장군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굽히고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원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정말 문제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던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저 과장 때문에 2번이나 헛걸음했어요. 그 남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계속 돌려보냈는데 막상 다른 창구에서 하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민원인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노인장 기요양 신청하러 왔는데 저 과장이 나이 든 사람은 이해가 느리다면서 짜증내더라고요. 저도요. 젊은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러 왔는데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면서 비웃었어요. 민원실이 점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한 과장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했어요. 한 여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학자금 대출 상담받으러 왔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도 안 하고 빚부터 진다면서. 한 과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훈은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시오, 과장. 이게 자네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야. 총무과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한 과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민원 넣었는데 몰랐다고요? 담당자한테 얘기해도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민원실 안이 완전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맞아요.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한 과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의 무게가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 받은 상처가 없어져요? 우리가 당한 굴욕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세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원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세훈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세훈은 한 과장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과장, 지금 자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 과장은 고개를 들어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기회도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세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자네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대로 안 바뀌면 더 큰 문제 될 거예요. 한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이 아까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한 과장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원인분들을 제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한 과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원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조금씩 여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공무원다운 모습이군. 그리고 총무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훈의 말에 총무과장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즉시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민원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이었습니다.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구청장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더니 세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장세훈 소장님이십니까? 구청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구청의 구청장 김정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훈은 구청장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예요. 구청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민원인들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가 읽혔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미정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구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모든 민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정수 과장은 즉시 해당 부서에서 배제하고 민원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세훈은 한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 자네는 지금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나? 한 과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오. 세훈이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 말이야. 구청장이 나섰습니다. 소장님,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는 건지요? 세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과장을 당장 처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3개월간 모든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처벌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관대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야 해요. 저도 젊을 때 실수 많이 했는데 기회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른 민원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의 리더십과 포용력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했습니다. 한정수 과장에게는 3개월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모든 민원 처리 과정을 녹화하고 매주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처벌하겠습니다. 한 과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세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공무원다운 모습이군.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집에 가자. 미정은 감격해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세훈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민원실을 나서는 세훈과 미정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청장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이 정말 국민을 위한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구청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것이 진짜 공복의 보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며칠 후 구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과장은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고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변했습니다. 세훈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에 감동받아 모두가 더욱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민원인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날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장인어른의 위대함에 새삼 감동했고 아들 민호는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호가 세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훈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란다. 그걸 기억해라. 몇 주 후 미정이 다시 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과장은 미정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한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추가 서류를 제출하러 왔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 과장이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정은 부끄럽던 무릎꿇음의 기억이 이제는 가족의 힘으로 일어선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훈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법이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준다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거다.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세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이 가족에게 그리고 구청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감동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 스토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욱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